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홍채린입니다. 3월 14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과거에도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뇌전증 병역 비리에 가담한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역 기피엔 래퍼 라비, 배구 선수 조재성 씨, 배우 송덕호 씨 등이 포함됐고 래퍼 나플라는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비서관 37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31억 4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 평균보다 7.5배 많습니다. 3월 1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줄었습니다. 무역 적자 규모도 2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 부진 등 여파입니다. 농심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딸기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3천만 달러로 농심은 스마트팜 시스템 설계와 제조를 맡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술 핵무기로 한국을 겨냥한다는 의도가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오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핵 보유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전쟁 양상이 달리 전개되는 걸 봤다며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가 상대방 영토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의 심리적 열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북한이 핵을 갖고 위협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국내 여론도 자체 핵무기 개발로 점점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런 메시지가 북한과 중국, 사실상 북한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에 분명히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북한을 자제시키는 데 유용한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과거에도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1월에 한 방송에서 저는 4, 5년 전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뇌전증 병역 비리에 가담한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과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합동 수사팀을 꾸린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허위 뇌전증 진단을 꾸며내 병역을 회피한 면탈자는 1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도운 가족과 지인 등 공범 21명, 브로커 2명, 공무원 5명에 달합니다. 병역 기피는 래퍼 라비에 더해 배구 선수 조재성 씨, 배우 송덕호 씨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공범 중엔 한의사, 전직 대형 로펌 변호사 등도 있었습니다. 병역 브로커로는 김모 씨와 구모 씨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병역 면탈을 의뢰한 사람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로 16억 원 넘게 받아 챙김 혐의를 받습니다. 래퍼 나플라는 우울증이 심한 것처럼 꾸며 141일간 서초구청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조퇴하거나 병가를 낸 것처럼 허위로 꾸몄습니다. 나플라는 브로커 구 씨에게 2,500만 원을 주고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플라가 출근을 안 한 기간에 정상적으로 나온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해준 서초구청 공무원 3명도 구속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비서관 37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31억 4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보다 7.5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은 48억 3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 재산의 10.5배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재산 평균은 장차관 재산 평균인 32억 6천만 원보다 15억 원 이상 많았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 따르면 가장 재산이 많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446억 원을 신고한 이원모 인사비서관이었습니다. 이어 김은혜 홍보수석 비서관이 265억 7천만 원, 김동조 국정메시지 비서관 124억 2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김은혜 홍보수석 비서관 213억 9천만 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137억 4천만 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67억 9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이들 가운데 임대채무를 신고한 사람은 14명이라며 15명은 2주택 이상이나 비주거용 건물을 갖고 있는데도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37명 중 17명이 직계 존비속 명의로 3천만 원 이상의 주식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10명이 주식 백지 신탁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3월 1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줄었습니다. 무역 적자 규모도 2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무역 적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는 195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달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은 1년 전보다 16.2% 감소한 157억 9,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일한 날인 조업 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27.4% 줄어 감소폭이 더 커집니다. 수출이 저조한 이유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 부진과 중국과의 교역에서 수출액이 확 줄어든 여파입니다.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 7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대중국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수출이 이른 시일 내 반등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딸기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오만에 이어 또 다른 중동 수출 성과입니다. 앞서 농심은 이번 스마트팜 MOU를 위해 스마트팜 플랜트 정보기술 기업인 포미트와 아그로솔루션 코리아, MS와 함께 컨소시엄을 결성했습니다. 이번 MOU는 이들 컨소시엄과 사우디 그린하우스가 체결한 것으로 그린하우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 농산물 재배 및 유통 기업입니다. 농심은 스마트팜 시스템 설계와 제조를 맡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입니다. 향후 농심은 고부가 가치 작물로 1억 달러 이상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심 스마트팜은 온도와 습도 등 식물 재배에 필요한 조건이 모두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사우디 전역에 9개 농장을 보유한 그린하우스는 시장 정보와 재배 경험, 자금력, 유통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심 관계자는 스마트팜 사업을 농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방식으로 변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대리인단은 한국 정부는 물론 일본 기업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배상 절차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제3자 변제 거부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셋입니다.
내용 증명에는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400명을 뽑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원서 접수가 12일 마감됐습니다. 서류 접수 첫날부터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죠. 그런데 일각에서 서류 접수자만 18만 명이 넘어 경쟁률만 수백 대 1에 달한다는 설까지 나왔습니다. 서류 접수 마감 직전 인재채용 공고 작성 가이드의 조회수가 30만 회를 넘기도 했는데요. 10년 만에 채용을 실시한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은 2021년 기준 9,600만 원에 달합니다. 신입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2022년 4분기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최대 2천만 원 이상 높습니다. 또 60세 정년 보장에 현대차 할인 등 각종 복지가 높은 수준이라 취준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심지어 학력은 고졸 이상이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지원하도록 폭을 넓히기까지 했습니다. 강원 지역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새로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14일 라디오 방송에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일반계 고교는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 2, 3주차부터 야간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간 자율학습이 강원도만의 특별한 이슈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강원 춘천시의 한 고교는 야자를 시작했고 원주시 한 고교도 이달 16일부터 야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열화 교육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야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신 교육감은 강제 시행은 절대 아니다라며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취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날씨는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일부 지역은 기온이 20도가 넘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오전 기온은 춘천과 안동이 2도, 대전 6도, 강릉이 10도로 예상됩니다. 강원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